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나동합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S반, A반 나눠서 원래 수업을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모집을 하고 수업을 이제 1월달, 2월달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은 수업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수준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사실. 이번엔 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토요일이 맞는지 일요일이 맞는지 아마 시간표에 맞춰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수리과학부 동시에 나왔고요. 이제 SNT에서는 휘문고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저는 휘문고만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휘문고에 전력을 쏟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브로셔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게 같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커리큘럼인데 이제 휘문고를 위해서 많이 구성을 해놨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것은 이 정규반과 주 2회 하는 정규반과 주 1회로 진행되는 오답제로 이 두 개의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휘문고 앞서 최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휘문고 시험 문제 특징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풀이법을 알 것 같지만 과정이 험난해요. 계산량도 많고 시간을 못 풀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도 상위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오히려 하위권 애들이 연습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 휘문고 시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다른 학교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학교들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휘문고는 그거와 다르게 계산량이 좀 어마무시하고, 게다가 모의고사가 비중이 적어요. 물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기도 합니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 킬러가 모의고사 변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적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많이 창작을 많이 하세요. 문제를 많이 창작해서 내시고요. 어려운 변별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 실수 유발, 많은 케이스 분류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들과 휘문고 시험은 결이 다르다. 다르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그러면은 휘문 기출문제는 어디 수로 나오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휘문고는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아무래도 자사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자기가 내던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던 시험 문제를 좀 더 응용하고 발전시켜서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위에 문제가 어렵긴 했거든요. 그때 2020년에 나왔던 문제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를 양변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5년 뒤에 부활했어요. 거의 요소가 똑같이 나왔는데 좀 더 발전돼서 킬러로 나왔습니다. 약간 준킬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소는 똑같아요. 풀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처리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실수 유발 요소가 더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반복이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함수화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고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고 1년 뒤에 또 3년 뒤에 2023년에 또 부활하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도 많이 반복되기도 해요. X축과 상관없이 만날 접할 때 이런 조건들 2021, 2, 3, 4 다 나왔죠? 작년만 안 나왔어요. 그럼 2026년 5년에도 오늘 안 왔고 6년이죠 지금이. 자, 6년에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제 휘문고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야 됩니다. 반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휘문고 기출문제 10개는 다 다룹니다. 10개는 다 문제 풀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걸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휘문고 관련된 엔제 예상 문제 또는 실전 모의고사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마구 풀어서는 소용없거든요. 무조건 그 휘문에 맞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휘문고 관련된 맞춤 문제 선별해서 교재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 자작 문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타임어택 대비나 실수 없애고 이래서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규반은 어떻게 수업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면요. 화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주요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냥 완벽하게 대비를 하자 하는 강좌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의 실전 개념과 문제해결 관점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라고 이제 제 서술을 해놨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개념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아니면 상상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일단 개념이 완벽하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그 문제 풀 때 잘 안 떠올라 가지고 적용 능력이 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요. 연습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개념들 너희 필요한 것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이때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아이들도 실전에서 그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 준비한 거는 엄청나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교재 워크북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선별하고 제가 구성한 그 주요 문항들 이제 퀄리티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신 수업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게 있는데 필기노트 이거를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제 전문항을 다 스스로 풀고 거기에 대한 손해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좋아한다고 계속 피드백을 남겨주고 있고요. 한 수업당 복수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수업당 테스트 2개씩 보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복수 테스트를 통해서 약점이 어딘지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대비를 타임어택 대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막판에는 실전 모의고사 2개씩 보면서 연습할 거예요. 게다가 개별 맞춤 프린트도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본교재로 진행할 거예요. 매주 프린트로 나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한 권의 완벽한 본교재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재는 이런 문항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공통수학 2에 있는 건데 이거 잠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복잡해요. 아이들이 원방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원해방정시. 근데 그 문제 중 하나 가져왔는데 상황도 복잡하고요. 이게 상황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복잡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계산도 복잡합니다. 계산도 이렇게 정석대로 풀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계산을 거쳐야 되고 답은 256분의 135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해야 되냐? 2분 안에 풀어야 돼. 이걸. 2분 안에. 그럼 2분 안에 풀기. 이 계산으로 하려면은 2분 안에 푸는 것보다 실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제 필기노트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갈아서 푸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이제 중선원이 써가지고 K값 바로 구할 수 있고 헤론의 공식 써서 넓이 예상한다면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실전 개념으로서 말씀드린 게 앞서 나온 이 중선정리나 헤론의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것들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계산을 줄일 수 있고 이거를 왜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노트 나와 있고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이 풀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별 맞춤 프린트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하나쌤 거예요. 하나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10명의 학생이 있다면은 이 파일이 이렇게 10개가 다 있겠죠? 진짜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가 힘들고 어느 부분도 보충해서 해야 되는지를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주고 관리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로 이제 주 1회반을 개설을 하게 됐는데 오답제로반이라고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 1 토요일날 오후에 개강을 해서 이 7회랑 집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 강좌예요. 얘는 실무로 대비하는 강좌라 볼 수 있을 거고 정규반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어택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수업에 실무 3개 풉니다. 3개를 풀 거고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 3개로 풀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고별 개별 지도하는 시간이 수업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시문고시와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를 제가 구성을 했고 좀 어렵게 나올 것 대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도 더 어려운 것들도 좀 같이 해볼 계획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손해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 모의고사 이 3회를 한 수업당 계속 하게 될 거고 개별 맞춤 프린트와 필기노트가 제공되는 수업입니다. 얘는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지 약간 어떻게 수업 계획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보는 이 실무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실무를 보고 판서 수업을 약간 합니다. 판서를 어려운 것들 좀 해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실무를 보게 되는데 이 실무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단원별로 봐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그 단원별로 약점을 체크한 다음에 막판에는 또 이제 중간 범위 전체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회, 2회에 있었던 이제 오답이 밀렸잖아요. 그 밀린 오답에 대해서 밀착으로 개별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디가 힘든지 잘 안 풀리는지를 따로 개별적으로 오답을 풀게 만듭니다. 이게 왜 구성했냐면요. 이 판서 수업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판서 수업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해본 결과 그 결국에는 다 나중에 자기가 직접 못 풀면은 안 풀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개별적으로 봐줘야지만이 그때서야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문제를 그걸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다 돌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다 밀착 관리 시킬 겁니다. 시키고 만약에 완료한 친구들에 한해서 3회차를 보고 퇴근하고 만약에 시간 없다, 오답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답 마무리하고 3회차는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근데 숙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3회차는 못 해오면은 온라인으로 보게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봐서라도 꼭 이것을 다 완수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과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업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학생 관리와 수업 후 피드백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제 수강생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그냥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와요. 이 페이지가 나오고 수업 관련된 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자기 개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랬을 때 출석했는지 지각했는지 결석인지 다 나타나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 강의 자료 다 올라와 있어요. 자료 다 올라 있고 성적도 다 올라 있습니다. 누적 성적표 누르면은 누적된 성적표 그래프로 보여줘요. 그렇게도 번수가 해주고요. 클리닉 예약이나 3당 예약도 가능하게 제가 다 구성을 해놨고, 관련돼서 이 과제는 뭐인지 다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런 문자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고 숙제 어땠고 얼마나 완성했고 뭐가 필요한지 이제 구성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링크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애가 이번에 테스트 얼마 정도 받고 어떻게 구성했고 세부적으로 몇 번 찍었는데 얼마나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거고, 과제도 얼마나 완료했는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수요 조사해가지고 더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수업 전으로 다 있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바로 와서 클리닉 받을 수 있고, 수업 끝난 다음에 또 남아서 야간도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클리닉을 하면서 학기 중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하고, 토요일도 제 오전 중에 또 클리닉을 또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깔고 깔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클리닉을 수강 예약해가지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 내줘가지고 고마운 의미로 좀 올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주고 있으니까 저도 힘입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와 강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